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린4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의 마지막 해설 영상을 녹화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남은 절은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나누기 전략이고 그 다음은 전략을 직접 사용자가 정의하는 방법에 관한 절입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아까 제가 이 똑같은 영상을 녹화하다가 어디에서 실패했냐면 그 스플릿 전략 대신에 매치식을 사용할 경우 어떤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을 설명하다가 약간 시간이 많이 잡아먹혔고요. 그다음에는 또 다른 정리 증명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7 장에서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해서 그거를 설명하느라 약간 애를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좀 더 깔끔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두 번째 녹화입니다. 그러면 곧바로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나누기 전략이라는 것은 언제 유용하냐면 if then else가 함유된 그런 식을 경우에 따라서 나누거나 아니면 매치식을 경우에 따라서 나눌 때 유용하대요. For a match expression with n cases, n가지 경우가 있는 매치식의 경우 the split tactic generates at most n subgoals. 나누기 전략이 최대 n개의 부분 목표를 생성한대요. 그 보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텍스트 편집기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래 있는 보기는 지금 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린4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가 약간 오래되다 보니까 몇 가지는 좀 낡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오류는 그 교재 내용이 너무 낡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린 프로젝트 설정을 약간 매스리브 수학 라이브러리에 가깝게 해 놔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코드를 약간 수정해야 하는데 별건 없고 모든 W에 대하여라고 좀 써 놓을게요. 그리고 이거는 자연수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다음에 왼쪽 창 너비를 조금 조정할게요. 이렇게. 자, 코드는 다 정돈이 됐고 f라는 함수가 어떤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지만 지금 살펴보면 되는데 f는 3변수 함수이죠. 근데 그거는 자연수 값에 반환합니다. 그리고 정의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려고 하니까 매치식을 이용해서 f 함수의 정의가 작성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x나 y나 z 중 적어도 하나가 5이면 그 함수 값은 y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1이 나오죠. 자,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근데 왜 보기가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지 약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x가 5가 아니고 y도 5도 아니고 z도 5가 아닐 때 모든 자연수 w에 대하여 z랑 w가 같으면 f, x, y, w는 1이랑 같다는 게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조건문입니다. 저는 인트로스 전략을 안 쓰고 그 대신에 인트로 전략을 쓴 다음 각각의 증명 항이랑 어떤 유형에 속하는 항 이름을 제가 직접 지정해 놓을게요. 지금처럼. 자, 이런 식으로 지정해 놨고, 그 다음에 이게 더 보기 좋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직접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좀 증명을 더 고치고 싶긴 한데, 일단은 교재에 나와 있는 증명을 살펴볼게요. f를 이용해서 목표를 단순화하라고 했는데, 이 단순화 전략이 어떤 정리를 사용했는지 알고 싶으시면 심프 뒤에 물음표를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아래 메시지를 보시면 심프 only f라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f만 사용했던 얘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f라는 함수의 정의를 펼치는 것 말고는 단순화 전략에 한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때는 굳이 단순화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의를 펼치는 데 사용하는 언폴드 전략을 이용해서 그냥 증명 단계를 거칠 수도 있던 거예요. 심플을 쓰지 않고서도 가능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치식에 나와 있는 4가지 경우를 하나하나 나눠서 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플릿 전략을 이용한 거고 그러면 그 결과 목표가
다음과 같이 4가지 나오죠. 첫 번째 목표를 보시면 x가 5인 경우를 따지는데, 근데 아까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x, y, z 모두 5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목표 모두 x, y, z가 5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5라는 경우를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순이 발생하죠. 그래서 컨트라딕션 전략을 이용해서 부분 목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부분 목표를 증명했고, 마지막 목표를 보시면 1은 1과 같다는 등식이 나와 있죠. 이거는 반사성에 의해 증명할 수 있으니까 래플 전략으로 증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자, 세미콜론은 한자어로는 쌍반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쌍반점을 이용해서 그 각각의 줄에 있던 전략들을 한 줄에 적어 놨어요. 근데 그거는 큰 의미는 없고, 그 뒤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퍼스트 전략 조합자를 이용해서 스플릿 전략에 의해 생성된 각각의 부분 목표에서 어떤 전략을 실행할지를 이렇게 퍼스트 전략 조합자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첫 번째 경우에서 세 번째 경우까지는 모순 전략을 이용하겠지만, 마지막 경우에서는 반사성 전략을 사용하겠죠.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증명을 이제 좀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스플릿 전략을 이용하지 않고 매치식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볼 건데요. 근데 딱히 그게 더 편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어요. 느끼지는 않았지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잠깐만요. 그거를 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VP로 하게 W라는 변수를 도입했는데, 이게 약간 좀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어진 목표에서 함수 정의를 펼치기 전에 저 W를 Z로 바꾸려고 합니다. 안 바꿔도 되는데 제가 아까 녹화를 해보니까 그냥 바꾸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쓰기 전략을 이용해서 주어진 목표에서 W를 Z로 바꿔놨습니다. 됐죠? 됐죠? 이 상태에서 F의 정의를 펼치고, 그다음에 매치식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F의 정의를 펼치는 게 좋았는지 아닌지 약간 좀 헷갈리긴 하네요. 예, 펼쳐야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니까 펼치는 게 좋았어요. 매치식을 쓰고, 그다음에 각각의 분기는 F의 정의에서와 똑같이 적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소리 써줄게요. 생각해 보니까 이 F의 정의를 펼치는 것도 그 마지막 경우를 나눌 때만 필요하고 나머지에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첫 번째 경우 보시면 x가 5인 경우를 따져야 하는데 5는 5가 아니라는 가정이 나오죠. 두 번째 경우에서도 5는 5가 아니라는 가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f라는 함수를 펼치지 않아도 어차피 가정 자체가 모순적이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경우는 그냥 contradiction 전략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경우를 따져야 하는데, 저는 이 변수 이름을 지정하지 않는 게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요. 그래서 x, y, z라고 적어 놓을게요. 근데 이러면 앞에서 이미 우리가 도입한 x, y, z와 이름이 겹칩니다. 그래서 이전 x, y, z는 이름이 가려져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새로운 x, y, z만 사용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는지가 약간 궁금한데, 아까는 어떻게 했더라? 심프만 쓰면 증명이 되는지 봤는데 증명이 되긴 하네요.
그러면 이 심프 뒤에 물음표를 넣어 보니 이 단순화 전략은 어떤 정리도 이용하지 않았다고 메시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반사성 전략도 되나? 이건 안 되죠. 예. 자, 이런 식으로 매치 전략, 매치식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단순화 전략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플릿 전략도 주어진 목표에 대한 경우 나누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정에 대해서 경우를 나눌 수 있어요. 그때는 add 핵심어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예,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거를 설명하다가 막혔어요. 그래서 이번엔 좀 더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함수 g가 정의되어 있는데 이 함수 g는 자연수 말고 자연수로 이루어진 목록 두 가지를 입력받아서 자연수를 반환합니다. 네, 그 정의를 살펴보니까 맨 처음에 XS가 A, B라는 목록인 경우를 따지고 있고 그 경우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1이라는 값을 출력하도록 정의가 되어 있죠. 함수 g가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목록이 두 가지 성분밖에 없고 그게 맨 처음에 B를 포함하고 있다면 B 더하기 1을 출력하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랑 두 번째 경우의 순서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경우에서는 XS가 A, B라는 목록인 경우로 지금 가정이 돼 있잖아요. 두 번째 경우에서는 이제 XS라는 목록이 더 이상 A, B 꼴의 목록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따지는 거예요. if then else가 여기 안에 들어있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경우 XS가 A, B 꼴의 목록이 아니고 그 다음에 YS도 뭐 B, C 꼴의 목록이 아닐 때 그때는 1을 출력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설명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떤 가정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모순을 이끌어내라는 목표가 주어져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게요. 어떻게 수정하냐면 XS 그 다음에 YS가 0이랑 같지 않다라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트로 H를 추가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증명에 약간 오류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오류는 이따가 고치겠습니다. 목표를 보시면 XS와 YS가 자연수에 관한 목록일 때 GXS, YS는 0과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은 0이랑 같다는 가정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모순을 이끌어내야 하죠. 그 다음에 simp g at h라는 단순화 전략을 사용했는데 이러면 결과적으로는 g라는 함수의 정의를 지금 펼친 겁니다. 정의를 펼쳤다는 거는 어떤 함수 호출을 그 함수의 정의 본문으로 교체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도 simp가 어떤 정리를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그 뒤에 물음표를 넣으면 되는데 g밖에 없죠. 그러면 simp를 쓰지 않고 unfold 전략을 이용해서 unfold 다음에 g 쓰고 unfold g at h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러면 함수 g의 정의를 가정 h에서 펼치라는 지시를 우리가 린에 내린 거죠. 그 다음에는 h에 관한 경우 나누기를 할 건데 스플릿 전략을 이용했어요. 경우 나누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생성된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목표 자체는 뭐 다 폴스이지만 가정이 달라졌죠. 첫 번째의 경우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0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B 더하기 1이 0이라는 거고 마지막엔 1이 0이랑 같다는 식이에요. 심프 어리스라고 하는 저 전략이
폐기됐대요. 이게 최신 린 버전에서는 이렇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린 버전 출력을 어떻게 하더라? 프린트를 쓰지 말고 이벨 명령어를 쓰면 되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린 툴체인 버전이 4.19.00 그다음에 어 릴리즈 후보 3이에요. 아, 공개 후보 3입니다. 아직 4.19.0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를 쓰고 있는데 심프 어리스라고 하는 저 전략이 폐기가 됐고 그다음에 그 대신에 이제 심프 다음에 플러스 어리스라고 하는 저 식을 쓰면 된다고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구문이 좀 바뀌었나 봐요. 누구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닌 같은 언어는 너무 자꾸 바뀐다고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언어의 특성인데. 예. 근데 어리스라는 저 설정을 안 해도 그냥 증명이 되던데요. 그래서 이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저 단순화 전략이 어떤 정리를 사용했는지 살펴보니까 딱 하나만 사용하더라고요. 딱 하나만 사용했는데 그게 net add one any zero라고 하는 정리입니다. 그 정리가 뭔지 살펴보니까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어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 더하기 1은 0과 다르다는 부등식입니다. 근데 그것의 증명은 노펀이라고 쓰여 있죠. 노펀이라는 게 뭔지 아까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거는 린 공식 3조 설명서에서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When the expected type is a function type, no fun is shorthand for a function that takes as many parameters as the type indicates, in which the body is no match applied to all of the parameters. 이게 근데 뭔 말인지 약간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전략에 관한 문서를 보는 게 더 이해가 쉬웠던 것 같아요. 패턴 맞추기를 해봤는데 안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뭔 말이냐면, 자연수의 경우에는 그 자연수가 0이거나 아니면 0이 아닌, 즉, 무언가보다 하나 더 큰 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언가보다 하나 더 큰 수랑 0이 서로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같게 만들려고 하는 순간 이거는 불가능한 패턴 맞추기가 되는 거예요. 또는 비어있는 패턴 맞추기. 그래서 그런 경우를 처리하는 게 노펀이라고 하는 전략 또는 노펀이라는 증명항이 해주는 역할입니다. 됐죠?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네, 노펀이라는 거는 함수 유형에 속하는 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저 부정 명제가 함수 유형인 건 아시죠? 이거 n 더하기 1이 0이랑 같으면 폴스이다 라는 조건문이랑 같습니다. 정의상 같은데 이거는 린에서는 함수 유형으로 정의가 돼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함수 유형에 속하는 항은 다시 말할게요. 노퍼는 함수 유형에 속한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 정리를 제가 한번 새로 증명해 볼게요. 그래서 위에 있는 창을 지우고 다시 한번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노펀을 쓰지 않고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우선 가정을 좀 해야 돼요. n 더하기 1이 0이랑 같다는 가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어진 가정을 바탕으로 거짓 명제를 도출해야 합니다. 그때 노매치를 쓸 수 있었나? 이렇게 증명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노매치라고 하는 저 구문 자체가 린에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라 좀 이렇게만 증명하면 이게 뭔지?
이해가 잘 안 가죠. 아까 제가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어디 보자. The no match expression is a match with zero cases that can have any type whatsoever. So long이 아니라 so long as there are no possible cases that could match the discriminants. 무별자? 식별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패턴 맞추기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의 바로 다음 수인 n 더하기 1은 애초에 0이랑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0이랑 패턴 맞추기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설명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의 7장이랑 8장 내용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좀 제가 충분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네요. 노 컴퓨전이라는 게 있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기도 한데 이게 뭔지 설명드리는 것도 당장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증명이어서요. 그래서 no confusion은 no confusion type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또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내용을 이용해서 정의가 돼 있습니다. 아마 이거도 자연수에 대한 제귀자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긴 할 건데요. 지금 당장은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냥 린이 자동으로 저런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두 가지 구성자가 어떤 유형에 속할 때 이렇게 설명해야 하나? 한 귀납적 유형의 두 가지 서로 다른 구성자에 의해 만들어진 그 유형에 속하는 식은 서로 같을 수 없다. 뭐 그런 얘기인데 지금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 못 하셔도 괜찮고 아직 모르는 내용을 지금 제가 소개한 거니까 이해가 안 가신 게 당연한 겁니다. 실장까지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어쨌든 간에 증명을 지금 하긴 했습니다. 뭐 큰 의미는 없었지만 노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노매치라고 하는 식을 더 간단하게 써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어쨌든 간에 주어진 목표에서 H라는 저 가정이 어떤 부분 목표에서든지 간에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를 지금 보인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를 그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확장 가능한 전략이라는 절은 그냥 읽어드리기만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In the following example, we define the notation trip. trip는 자명함이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trivial의 줄임말이겠죠. 자꾸 제가 줄임말이라고 하는데 준말이 표준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준말이겠죠. Using the command syntax. Then we use the command macro rules. 매크로 규칙이라는 저 명령을 이용해서 그 트리브라는 전략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지정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트리브라고 하는 그 새로운 전략 표기는 syntax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지정할 수 있었고요. You can provide different expansions and the tactic interpreter will try all of them until one succeeds.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매크로 규칙을 이용해서 트리브라고 하는 우리가 새로 만든 전략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지를 지정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확장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트리브가 가정 전략을 사용하게끔 설정되어 있죠. 근데 다른 기능도 추가하고 싶으면 나중에 매크로 룰스 명령을 추가해서 가령 트리브 전략으로 하여금 반사성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apply and into로 근데 이거 그냥 컨스트럭터 전략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나요? 하여튼 apply and into로 다음에 트리브 전략을 쓰는 경우 이 경우도 아예 매크로 규칙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이 경우에는
트리브가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식에서 트리브가 한 번 더 언급되죠. 재기적으로 그 트리브 전략을 확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짤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 설명은 너무 단순해서 저것만 봐서는 우리가 전략을 직접 만들 수는 없어요. 전략을 직접 만드는 방법을 배우려면 메타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것까지 공부할 수준에 도달하진 않았어요. 저도 그 수준에는 도달하지 않았고요. 뭐 마음만 먹으면 공부하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아마 제가 모르는 지식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드디어 5장 해설 영상을 다 녹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미래를 위해서 제가 이 영상들을 녹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 린을 공부하는 또는 다른 증명 보조기를 공부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의 1장에서 3장까지의 해설 영상을 다시 제가 녹화해야 하는데 그 녹화는 아마 2025년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내년쯤에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장을 녹화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장이 남았죠? 12장까지 설명해야 하잖아요. 근데 10장이랑 9장 내용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을 거예요. 9장이 길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것까지 고려하더라도 6장 정도를 더 해설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6개월이죠. 근데 6개월만 걸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저도 휴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이미 이것만으로도 한 해가 다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1장에서 3장까지의 해설 영상을 다시 녹화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에야 가능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저는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도 시도해 볼게요. 끝까지 저와 함께 증명보조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5장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